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좋아, 확실하게 대파.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죠? 오프닝 할 때 그렇게 웃겨버리면 어떡해요? 왜요? 대파를 거기서. 아, 대파 물가 중요합니다. 아니, 네. 이따가 지금 틀릴 뻔했잖아요. 자, 모셔볼까요? 오늘 오프닝은 방금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모셨습니다. 자, 물가 점검하러 마트 다녀오셨죠? 아, 그렇습니다. 이 파 하나로 정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파가 875원이면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을 많이 가봐서 압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게 아니에요? 875원 때는 합리적이네. 난리가 났어요. 대파가 이게 난리가 너무 좋네, 났었다고요, 이거. 대통령님. 아유, 대파가 싼데 그거 왜 난리가 나지?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왜라는 좀 인터넷 찾아보시면 왠지 아실 겁니다. 예. 아유, 저도 갑자기 대파 가격 찾아보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뭐 한 말씀 하셨죠? 예, 대통령께서 875원짜리 대파 한 단을 들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인 대파값은 최하 3,000원, 4,000원, 7,000원, 8,000원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갔는데 대파값이 875원이면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양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대파 발언. 예. 일단 대통령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와 관련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원래 가격이 한 1,7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특별하게 할인 행사라서 875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데서는 싸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른 것도 몇 군데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875원이 가격인 걸 몰랐다. 네. 이거는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안 죽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875원이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그럼 얼마만큼이나 다른 경우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대통령 말씀 따라 875원이 합리적이면 그럼 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다른 데서는 싸도 3, 4천 원씩 하는데 왜 시스템이 이렇게 됐고 예.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고 뭔가를 그런, 좀 대책을 내놓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좌판이 우판이 하는데 대파가 중요합니다. 지금 민생이 지금 굉장히 중요. 우리 주기현 형님 보셨잖아요. 민생 특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엄중합니다. 아 그러니까 민생을 지켜야죠. 민생을 돌봐주시라 그 말씀이죠. 합리적인 저도. 가격에 이렇게 한우로 마트였나 그? 아니 그러니까 이 대파가 뭐 대통령이 이걸 이 가격인 줄 알고 그랬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대파가 비싸진 시스템은 왜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해결하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875원이면 합리적이죠 하니까 국민들 그 발언만 딱 잘라서 들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파하기 얼만데 이런 말씀을 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에 깜짝 놀라고 이게 감정적 분노선을 좀 자극한 것 같아요. 예. 의외로 그런 어떤 내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오히려 정치를 하는 분들이 특히 대통령이면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좀 예민하게 쓰셨어야 됐죠. 그 발언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좀 깊은 사려가 있었으면 이렇게 그 어떤 그 모양새가 그러니까 굳이 민생을 위해서 그래서요? 사실 그런 것도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아 저분이 민생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과연 정말 돌보는 마음이 있긴 한 거야? 그런 라는 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선을 좀 건드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민생이 중요하다고 제가 민생 토론회 이거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민생이 두 분도 예. 정쟁을 멈추고 일각의 시각을 좀 고쳐 먹고 정말 저희는 그 민생을 좀 보세요. 저희는 정쟁을 할 아니 수가 어떻게 없어요. 이렇게 언론이 민생을 정쟁을 돌보지 합니까? 않습니까? 파 가격을 정말 잘 살피고 민생 특보 잘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화해하셨습니까? 뭐 싸우셨나요? 아니죠? 아니 뭘 싸웁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말할 거예요. 말하세요. 그건 예.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에 순응하는 입장이 같다고 보는데요.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 데스티니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단과 통진당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도 두 분이 만났는데 뭐 전언을 들으면
사진은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전화를 들으면 좀 서먹서먹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뭐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지 뭐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뭐 말씀은 지금 뭐 운명 공동체라고 운명 공동체일 수 있죠.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워낙 그 한동훈 위원장도 거세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풀리기는 쉽지 않아요. 글쎄요. 뭐 그럴 여러 것 가지 또 같아요. 이종섭 네. 대사 문제도 해법을 네. 찾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런데 한 위원장님, 이종섭 대사 논란 해결됐다고 딱 단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해결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소환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한 거죠. 예. 정치질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공수처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한 위원장님은 제가 직접 뵙고 뭘 여쭤본 적은 지금이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만나보셨나요? 그래서요. 민주당은요? 왜 자꾸 뭘 질문을 드리면 왜? 민주당은 만나보셨나요? 아니 한 위원장님 공수처랑 민주당이 이걸 수사를 부추기는 이재명 건 대표였다면 아니잖아요. 어땠을까요? 네? 제 질문 아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셔. 왜? 이재명 대표였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저 안철수 의원님도 나와 계신 것 같아. 아 거기 계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clear. 이제 와튼 스쿨 출신이라 clear하게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거치로 고민을 한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종섭 대사 들어온 거 법조인으로서 양 변호사님 예.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없네. 소환 조사 촉구서를 어제는 또 제출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분들 얘기를 할 때도 뭐 누가 먼저 가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구속영장 지난해 예. 한점 청구를 할 때 만에 뭐 시기를 두고 얘기가 있었을 때 내가 빨리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예, 거예요. 그 식당 예약하듯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수사 상황 자체가 공수처 같은 경우 수사를 이종섭 장관이 과연 압력을 행사했느냐라는 것이 먼저 밝혀져야 되는데 예. 압력을 행사했느냐를 밝히기 전에 그 주변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그때 뭐 박정원 대령이 이 원래 결재를 받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넘겼는데 결재를 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등 그 바뀌게 된 게 뭐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수사는 그와는 다르거든요. 그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고 물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공식 입장 내는 것처럼 이제 포렌식을 시작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포렌식을 해서 나오면 그 포렌식에 예를 들어서 뭐 휴대전화에서 뭔가가 나왔으면 그 휴대전화 주인을 불러서 이게 맞는 거냐?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또 들어가고 그렇게 예. 다 주변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의 전부 화살표가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를 가리킬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게 수사를 그렇게 뭐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어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종섭 대사 측과 여당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왜 이렇게 느리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수사가 느리다라는 것도 지금 지난해 7월에 이 예.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종섭 지금 대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말쯤에 뭐 관련자들 포렌식이나 이런 일부 증거가 나오고 있고 또 박정원 대령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한 재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자체는 처음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런 특히 고의추가 관련된 수사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범죄 혐의를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네. 드린 말씀만 비춰봐도. 예, 저는 어제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서 하도 시끄러워서 저 자체 이렇게 시사를 다루는 앵커인 저 자신도 박정훈 대령이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수사를 담당한 분인데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예, 피고인으로 항명죄로 예, 재판을 받고 항명죄로 있어요. 이 피의자인 대사는 그렇죠. 지금 들어와서 아직 수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됐고 예.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박정원 대령이 피의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섬뜩 사실 놀랍니다. 수사 자체는 먼저 박정원 대령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사 자체를 받은 것도 박 대령이 예, 받았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반론이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잠깐 짧게 좀 저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관계자를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제와 관련된 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내놨냐면 우리가 그 고발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준석 대사 출국을 허락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문서가 나중에 저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아마 공개 청구를 해서 이 공수처에서 받아보니까 사실 그 해명을 보고도 저는 이상했던 게 수사 기록을 검토를 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공수처에서는 우리는 기록을 외부로 유출시킨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뭘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거냐?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고발됐는데 한동훈 위원장님 계시죠? 아직 안 가셨죠?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발됐는데요. 아니 뭐 이 대사는 이종석 대사는 사실 소환 받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지 않고요. 없고 재판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보시나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쌩까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쌩까고 있으면 그 되겠습니다. 사투리 안 쓰시잖아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지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뭘 질문을 하면 좀 이런 질문 혹시 민주당에 대해서도 하셨나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나요? 오늘 저는 그런 장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위원장님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실제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나오질 않았고요. 19일이었고요. 예. 오늘 22일이죠. 22일 오늘도 이제 공직선거법 이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선 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아무리 고려 큰 대상이 행사라도 아닌 거죠?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게 본인이 불리하면 이게 구인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뭐 재판부가 봐주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재명 대표님 나와 계시죠? 뭐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 나와 있죠. 오늘 뭔가 작심을 하시고 오늘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거중이라서. 다 예.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대표님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오늘 아주 근데 조수진 후보 사퇴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님은? 법률가로서의 평가를 떠나서 예. 국민 눈높이에서 과하다, 공직자로서는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표님 지금 박용진 의원 또 뭐 차순위였는데 박용진 의원으로 가지 않고 또 한민수 대변인으로 결국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게 친명계라서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던데. 예, 방금 그 양지열 변호사의 질문은 굉장히 한심한 얘기입니다. 아니 뭐 양지열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작진이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를 여태껏 안 줬겠습니까? 예. 겨우 기사회생에서 공천받으니까 이젠 친명되는 겁니까? 예. 저는 웃으실 줄 알았어요. 이 시점에. 한심한 얘기다, 한심하다. 왠지 오늘은 웃으시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쁜데요. 저 시점에서 저는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조수진 후보 논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저는 사실 이건 굉장히 정치를 떠나서 이거는 아니라고 그죠? 봅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정관과 유착을 해서 이게 재판을 뒤흔들어 놨다든가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변호사로서 수임해서 활동했는데 마침 피고인이 성범죄자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면 이거 뭐 변호사들은 아예 정치 지금 사실 이미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도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 변호한 사람들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그게 같아요. 그 부분은 저랑 양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변호사로 사실 거면 악마도 변호를 해야 되고 악마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변호를 누구를 대상으로 변호를 주로 하고 또 어떤 논리로 변호를 했는가가 그분이 공직에 진출한다거나 선출직에 도전한다거나 할 땐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란 것 때문에 선출직에 도전할 때 그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로 어떤 부분들을 대변하고 어떤 논리로 어떤 분을 대변했느냐는
공직에 진출할 땐 좀 중요하지 않나? 나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얘기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재판은 결국엔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갖추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져야 되지 예. 않을까? 논란의 여지가 있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변호사니까 여기서 이해해 주십시오. 선출직 같은 거 혹시 선출직 같은 거 생각하실 거면 제가 보기엔 변론을 잘 골라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조국 태풍, 열풍, 뭐 돌풍,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국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조국입니다. 예. 근데 요새 발언에서 상당히 자신감도 느껴지시고 어떻습니까? 예,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예.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저는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여당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너희들 쫄았제? 쫄리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부산 사투리의 임팩트를 굉장히 요새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부산 사투리를 저렇게 묵직하게 낮게 하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조국 대표님 밖에서 하실 땐 저보다 어떤 이렇게 좀 하이톤으로 하신 것 같은데 까셨습니다. 좀 오늘은 방송이라서. 라디오라서 전용 라디오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방송을 아시는구나. 조국 대표님께서. 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 조국 대표에게 뭐 한 말씀 하셨죠? 방금 조국 같은 사람 목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조국 같은 사람이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극단주의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민주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우리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씬 스틸러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